2025년 10월, 워싱턴이 경악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연간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미군 주둔, 이제 공짜 아니다. 우리도 청구서 보낸다. 미국 국방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역청구서를 보냈다. 동맹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을 공개합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6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기존 11억 달러의 6배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돈을 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땅을 쓰는 비용, 기지 제공 비용, 전기 수도 비용을 청구하겠다. 미국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이 제시한 금액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긴급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청구서를 보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협상하는 나라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전략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 경쟁을 위해 세계 경찰이 될 이유가 없다. 한국은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짜 평화다. (2025년 9월) 워싱턴 DC 국무부. 미국 협상팀은 한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거야.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참모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 국무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장관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청구서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땅을 사용한 비용입니다. 미국 측은 당황했습니다. 청구서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 장관은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부지 임대료 연간 15억 달러. 전기, 수도, 통신, 인프라 제공 비용 연간 8억 달러. 한국군의 주한 미군 지원 비용 연간 12억 달러. 총 35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6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35억 달러를 청구합니다. 순수하게 25억 달러만 협상하면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협상대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역공입니다. 한국 장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 공평한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공평한 거래를 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공평하게 비용을 계산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차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한국 장관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존노 국방부 차관부 내정자의 발언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자산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그 이익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CNN 기자 에밀리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변화를 직접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국방부를 방문해 한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에 청구서를 보냈습니까? 관계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이익을 위한 자산이다. 그렇다면 미국도 그 이익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에밀리는 평택 미군기지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경제학자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청구한 35억 달러는 타당한 금액입니까? 교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히려 적게 계산한 겁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부산항만큼 큰 규모입니다. 만약 이 땅을 민간에 임대하면 연간 35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도로, 전기, 통신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연간 50억 달러 이상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에밀리는 한국 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정찰위성 미사일 방어체계, 국산 무기체계를 갖췄습니다. 미국이 떠나도 한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에밀리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반도체 마켓의 핵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0%, 파운드리 18%. 미국이 중국과 기술 전쟁을 하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AI 혁명도
첨단 무기 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에게도 스트래터직 자산입니다. 에밀리는 한국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학생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60억 달러를 요구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우리가 미국 땅을 공짜로 쓰고 있나요? 미국이 우리 땅을 쓰고 있잖아요. 당연히 비용을 내야죠. 공평한 거래라면. 회사원 이수준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K방산으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무기가 없으면 이 나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에밀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동맹이 깨질 위험은 없는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이익과 존중에 바해야 합니다. 미국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공평한 동맹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 당당한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도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는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같은 시간,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위비를 30%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SNS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ATM인가?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 주전 비용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굴욕 회결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역청구소로 맞았습니다. 60억 달러 내라고? 그럼 우리는 35억 달러 받겠다. 블룸버그가 긴급 보도였습니다. 한국이 협상의 판을 바꿨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돈을 줄 수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나온다. 세계 10위 경제, 세계 5위 군사력.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에밀리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며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새로운 동맹의 모습을 봤다.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협상하는 동맹.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관계. 미국은 한국을 무시했지만 한국은 당당하게 맞섰다. 이것이 21세기 동맹의 진짜 모습이다. 트럼프는 6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35억 달러를 역청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협상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10위 경제, 세계 5위 군사력, KF-21,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당당한 동맹국, 주권을 지키는 나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